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왕족인 라잔입니다. 저는 수많은 왕 위의 후계자들과 경쟁 서열에 놓여있는 왕자입니다. 사우디 왕국에서의 왕위 경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왕위를 탐내는 왕자들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국가에 큰 공을 세우는 데 치중하며 그것을 위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기획합니다. 저 역시 왕위의 기회를 얻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데요. 한참 개발 중에 있는 팔각형 항구 도시 옥사곤 프로젝트에서 지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참 개발 중에 있는 팔각형 항구 도시 옥사곤 프로젝트에서 지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거대한 팔각형 모습이라 저희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의 다른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다소 자기적으로 느껴지는 청사진을 가진 항구 도시 옥사곤은 도시의 절반 이상이 V형으로 바다 위에 떠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수에즈 운하를 통해 오고 갈 물류 수송을 위한 항구와 크루즈 터미널 그리고 여러 공장을 포함한 산업단지 등을 품고 있는 도시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이런 초대형 개발 사업시설을 이용해 석유에 의존하던 기존의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닌 미래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사업은 워낙 초대형 사업이라 여기에 참여한 왕족이 저 말고 여럿 됩니다. 우리 왕족들은 전부 형제이자 친지이면서 서로 절대 마음 터놓고 지낼 수 없는 배다른 가족입니다. 왕세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왕위를 차지한 왕족은 약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약점이 있더라도 들켜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후계자 싸움에서 물러나야 하는 중대한 실패 조건이기도 하죠.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깝지 않으면 왕위 계승 후보의 트집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왕위가 결정 나기 전까지 누구 하나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합니다. 그게 저희 왕족의 삶이죠. 제가 참여 중인 사업에 여러 나라의 기업가들도 조력 중입니다. 그 중에는 한국도 있는데요. 한국이란 나라는 저희 사우디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사우디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며 그들과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도 활발한 편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옥사곤 프로젝트에도 한국은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한 한국 기업에서는 프로젝트에 과감히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그 투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한국과의 갈등이 생기고 오해를 말았습니다. 한국인 김 대표와 투자건으로 미팅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원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희 같은 왕족을 만나거나 왕족과 함께 프로젝트 회의를 하면 다들 잔뜩 긴장해서는 왕족의 비위를 맞추고자 공손합니다. 또 저희 사우디 왕족과 사업의 길을 함께하는 건 대부분 국가에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웬만해선 제안에 거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인 김 대표는 상상 이상으로 까탈스럽더군요. 비즈니스를 다루려면 당연히 주고받아야 하는 절차라는 걸 이해하지만 한국인을 처음 상대해 본 저는 김 대표의 태도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마다 말꼬리를 달며 굉장히 깐깐하고 고집스럽게 따져 묻더군요. 자칫 잘못 들으면 저희 옥사곤 프로젝트의 성공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김 대표는 조금의 손해라도 볼 수 없다는 태도로 의견을 피력했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투자처인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설명했죠. HETT 무례한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주장과 질문만 하니 실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이런 태도의 국가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죠. 김 대표의 말은 확실히 설득력 있었고 똑부러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김 대표의 투자를 받아내기 위해 그의 질문에 대해서 모든 답을 열심히 해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옥사곤 프로젝트의 진심이라는 걸 내비친 건 김 대표 앞이 처음이었을 정도로 제 안의 모든 생각을 열변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끝내 제가 참을 수 없는 문제가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 이쯤에서 저의 비밀을 하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말 못할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희귀병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문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바로 혈변으로 이어지죠. 저는 이 병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못했어요. 자라면서 혼자 끙끙 앓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 상태가 조절 안 될 만큼 힘들어진 건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주치의를 불러 치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치료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큰 차도는 없습니다. 왕족의 주치의마저 생소해하는 저의 희귀병은 저와 주치의 말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수치스러운 희귀병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치의의 입단속을 단단히 시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옥사곤 도시 사업 때문에 왕족들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오다 보니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이 생겨 혈변이 더 심해지고 말았어요.
더운 날씨에 건설 부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잦은 미팅을 해야 했어요.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때마다 화장실을 다녀오며 낯빛까지 창백해지길 반복했죠.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제게는 이 사업을 무사히 마칠 때까지 희귀병을 들키지 않는 것도 무척 중요했어요. 두 쪽 다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했기에 제게는 2배로 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김 대표와 미팅하는 그날은 아침부터 고비가 와서 내내 시달리고 있던 날이었어요. 언제 위기가 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식은땀도 많이 났었죠. 제발 김 대표와의 미팅까지만 무사히 넘어가길 바랐는데 하필 항문 쪽에서 갑작스럽게 통증이 찾아온 겁니다. 그 통증은 말을 하다 말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제가 말을 멈추니 당연히 김 대표가 의문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공간에는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왕족, 수행원들과 김 대표 일행까지 합쳐서 총 10여 명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의 특이한 행동 때문에 전부 다 제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바람에 애써 숨기려 했던 식은땀까지 줄줄 흘렀습니다. 내부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었는데도 소용이 없었죠. 제 상태의 이상함을 느낀 김 대표가 어디 불편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더워서 그런 거라며 수행원에게 에어컨 온도를 낮출 것만 지시했습니다. 말했다시피 사우디의 왕실에선 건강 악화가 왕위 계승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사우디의 왕실은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왕족의 인원은 많고 왕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서로를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며 왕자들은 친척이나 가족에게도 약점을 드러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왕족에게도 들키지 않은 치명적인 희귀병을 동양 기업의 투자자 앞에서 드러내게 생겼으니 제겐 일생일대의 위기였어요. 이대로 들킬 순 없어서 아무래도 화장실을 다녀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김 대표에게 잠깐 양해를 구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가 함께 일어나더니 저를 급하게 잡아당기더라고요. 왕족의 몸에 함부로 손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무력을 사용해 잡아당기는 행위는 더더욱 문제거리가 됩니다. 김 대표의 과감한 행동에 수행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놀랐습니다. 수행원들은 당장 김 대표의 무례한 행동을 제지하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런 상황마저 그냥 빨리 넘기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지체할 시간이 없었고 그저 한시가 급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수행원들에게 괜찮다고 김 대표를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바로 화장실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김 대표가 제게 몸을 기울이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 옷 뒤쪽에 피가 묻었다는 겁니다. 당황한 저는 손을 뒤로 하여 엉덩이 부근을 만졌습니다. 피가 새어 축축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소파는 검정색이라 앉은 자리에 티가 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화장실까지 어떻게 가느냐였어요.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서 분명 저의 불경스러운 뒷모습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김 대표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김 대표는 사우디 왕족에 대해서 조사를 제법 해왔는지 왕족 안에서 이러한 희귀병이 드러나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능수능란하고 유쾌한 언술로 제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랑 화장실 좀 같이 가주세요. 한국에선 친한 사이끼리 화장실을 꼭 같이 가거든요. 그만큼 서로를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저랑 화장실 친구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호탕하게 웃는 김 대표 때문에 수행원들은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그런 문화는 처음 들어보는지라 한국의 화장실 친구라는 것이 낯설었어요. 저는 김 대표의 배려를 눈치채고서 수행원에게 지시에 단둘만 화장실을 다녀오는 걸로 하였습니다. 미팅실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제 뒤를 김 대표가 지켜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화장실에 도착하기까지 희귀병 증상을 숨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수치심을 참지 못해 김 대표에게 따지고 말았습니다. 김 대표에게 분명 고맙긴 한데 제 치부를 누군가에게 들켰단 사실에 스스로 용서되지 않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내 병에 대해서 입만 벙긋해봐요. 만약 소문이라도 나면 모두 김 대표 탓으로 돌릴 거예요. 김 대표는 도움을 줘놓고도 제 원망을 들었으니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안해 죽는 저와 달리 김 대표는 침착하기만 하더군요. 제게 하는 말은 그저 증상에 관한 질문뿐이었습니다. 망설이는 제게 김 대표는 자세히도 질문을 해왔어요. 그 질문은 저의 주치의가 물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꼼꼼했어요.
저는 어느새 그에게 일일이 제 증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김 대표가 어찌 증상을 유추해 질문을 해오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김 대표 말로는 자기가 한국에서 의대를 다녔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의사를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배운 것이 있어 제 증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보고는 어림잡아 진단하는 거라 했습니다. 한국에 갑시다. 한국에 가면 왕자님 병을 바로 완치할 수 있어요. 김 대표가 하는 모든 말이 놀랍고 당황스러웠지만 제일 놀란 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병을 평생 안고 살아왔어요. 한국에 가자마자 완치할 수 있다는 말이 쉽게 와닿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망설이다가 거절했어요. 확실치도 않은 정보 때문에 어중간하게 시도했다가 제 희귀병만 사람들에게 밝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낭패잖아요. 그러니 김 대표가 단호한 눈으로 제게 다시 제안하더라고요. 이대로 옥사공 건설을 포기할 생각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수술이 시급합니다. 왕자님은 국가를 이끌 왕족이잖아요. 그런 지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완치할 수 있는 병 때문에 코앞에 둔 목표를 잃을 겁니까? 김 대표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것이니 작은 상처조차 오버해서 치료하는 게 마땅하다며 저를 진심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런 김 대표의 마음이 신기했어요. 아무리 제가 왕족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남의 병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진심을 표현해주는 김 대표의 마음에 감동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설득당하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투자처 기업과 미팅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공식 일정을 잡았습니다. 소수의 수행원만 동행한 채 한국을 방문했어요. 김 대표는 한국에 당도하기 전 미리 의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든 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도록 알아서 준비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저에게 일일이 보고해 주었습니다. 김 대표 덕분에 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불안감을 잊고 편한 마음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대표가 안내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한국은 처음 와봤는데 말로만 듣던 한국의 기술력이 공항에서도 느껴지더군요. 생각보다 광활한 규모와 청결하게 관리된 공항 상태를 보니 한국에 대해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공항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 올라탔어요. 김 대표 회사 측에서 준비한 의전에 따라 병원으로 이동했지요. 김 대표가 의대 다니던 시절 친구였던 의사가 일하고 있는 항문외과에 간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가 준비한 의전은 제가 공식 일정을 소화할 때처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항에서 나가는 길에 김 대표가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우더라고요. 운전석에 앉은 직원과 은밀하게 밀담을 나누더니 제겐 아무 말 하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제게 사소한 것까지 전부 알려주던 김 대표였는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창밖을 둘러보니 거리는 점차 차량 드문 갓길로 바뀌어 갔습니다. 김 대표를 믿고 한국에 온 것은 맞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김 대표와 가까워진 건 하루도 채 안 된 시간이었어요. 김 대표의 실행력과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의 속셈까지 알기엔 부족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똑똑한 김 대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의도적으로 한국으로 끌어들인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국가의 왕족으로 살면서 항상 경계심을 갖고 살던 저였는데 워낙 긴급했던 상황에서 김 대표에게 조령을 받아 경계심을 허물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죠. 저는 아까부터 계속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는 김 대표에게 결국 언성을 높였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는 거예요? 제가 큰 목소리를 내자 김 대표는 그제야 곤란한 얼굴을 하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제야 저는 김 대표의 이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친구 병원 근처에서 큰 사고가 생겼나 봐요. 응급 환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정말이지 급하게 내린 결정이에요. 이 사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어 바로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친구가 하는 병원이 본점 말고도 여러 지점이 있다더군요. 그곳으로 의료진들이 출장 지원을 오는 걸로 계획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는 최대한 제게 민폐 안 끼치고 상황을 해결하려다 보니 설명할 여유가 없었던 거였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김 대표의 의중을 의심한 것 같아서 민망하고 미안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원래 병원 가는 길보다 훨씬 더 프라이빗하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별장에는 김 대표 친구인 항문외과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 별장 근처엔 작은 규모의 항문외과가 별도로 있었어요. 별장에서 간단하게 진단을 받은 저는
이후 그곳 항문외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검사 일정과 수술 일정을 깔끔하게 설명해 주면서 김 대표처럼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근데 문득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나니 그의 실력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김 대표처럼 그의 친구 의사도 마찬가지로 제 희귀병에 대해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술을 안 하면 심각하고 불편한 병이지만 이대로 수술 진행하고 치료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질환입니다. 1시간 내로 완치가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 희귀병을 달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왕족의 의술로도 알아내지 못했던 희귀병을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질환이라고 치부해버리니 솔직히 완벽하게 믿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좀 많이 불안했죠. 그러나 저는 정말 1시간 만에 수술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별장에서 딱 하루 정도 편하게 쉬고 다음날 바로 퇴원까지 할 수 있었어요. 별장에서 쉬는 덕분에 다른 사람들 눈을 타지 않아도 되어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날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진작에 왕족의 의술만이 아닌 다방면으로 의료 기술을 알아보고 한국을 빨리 발견했더라면 그 긴 세월간 스트레스 받지도 않았을 거고 노심초사하며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을 텐데 저는 한국 의료진들에게 너무 감사하여 뜻하지 않게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희귀병도 아니라는 제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불안감에 떨며 살다가 단명할 뻔했어요. 우리나라가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어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병의 추후 관리는 또 얼마나 간편했는지 모릅니다. 의사가 소금 좌욕을 추천해 주었는데요. 한국에는 소금 좌운기가 따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추천을 받고 김 대표가 제품을 알아봐 줬는데 정말 신통방통한 제품이더군요. 좌욕이라 하는데 물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더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저 같은 항문 질환과 여성의 몸에 아주 효과적인 제품이라 하더라고요. 한국에선 어떻게 이런 똑똑한 발상을 하는 건지 놀라웠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문득 어릴 적 국왕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났는데요. 다른 나라는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바쁜데 한국은 직접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인이 똑똑한 것은 바로 교육의 힘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믿을 만한 한국인이 추천해준 그 소금 좌운기라는 것을 곧바로 구매하였습니다. 여자 형제들과 부인에게도 선물하기 위해 다량 구매하였지요. 제가 이렇게 기적을 맛본 건 한국의 덕도 크지만 김 대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에게 입은 은혜를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제게 은인이나 다름없는 김 대표를 위해 저는 그만한 사례비를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제 마음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주는 사례비를 부담스러워하였습니다. 자신은 할 일을 했을 뿐이란 말만 하더군요. 까탈스러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위기에 처한 사람에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김 대표에게 더더욱 신뢰가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사례비를 주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돈 말고는 김 대표의 큰 공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김 대표에게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랬더니 김 대표는 이내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이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기재하여 자신의 기업과 연계된 복지협회의 후원 기금으로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마저도 제 성의가 무시된다고 여겨질까봐 본인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후에 제 허락을 받고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김 대표를 보면서 한국인들에게 선의는 무엇이 되었든 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연스러운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멋진 마인드를 가진 나라가 있다는 것이 실로 놀랍습니다. 하루 만에 퇴원하게 된 저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진통제 때문에 큰 통증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원래라면 방문 치료하면서 차도를 봐야 한다더군요. 허나 저는 거리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그가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프린트물로 정리해서 건네주더라고요. 한국 의료진들의 세심함과 정성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개인 연락처까지 주어 더욱 믿음이 갔어요. 이제 생각해보니 처음 김 대표를 마주했을 때 제가 그에게서 까칠함을 느꼈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